서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진입도로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민원 25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안전체험관이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펼칩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는 10일 충청권 공동대표단과 함께 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벨기에로 출국합니다. 올해 충남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총 16,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그만 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서산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은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10년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원 25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산시 지곡면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발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 마을 주민 2천여 명에 달하는 도성리.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려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진입로는 불법 유턴을 하려는 역주행 차량의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마을로 가는 보행길 역시 불편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데다 그나마 있는 육교는 시골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해 있으나 마납니다. 남은 길은 지하 굴다리뿐. 차량과 사람이 모두 다니는 곳인데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주변 경사로 인한 시야 확보도 어려워 아찔한 상황을 수시로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건널목이 없어가지고 좁은 지하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해요. 차가 하고 부딪히면은 할머니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사거리와 굴다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만 최소 10명이 넘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대책은 마을 입구에 새로운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 10년 전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관계기관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2013년도부터 여기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를 해서 누차 이렇게 부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 좀 보완을 해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자 해당 도로를 담당하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현장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교차로 신설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 건의된 사항을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이곳. 당장 최소한의 안전시설물 보강과 교통안전지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민원 25 한봉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안전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안전체험관의 장재현 체험 강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강사 장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충남 안전체험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는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 중심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인데요. 도시철도 사고와 고층화재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사회재난체험과 지진 및 태풍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재난체험, 그리고 소방시설과 응급처치 실습을 할 수 있는 전문체험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험관은 재난 경험자, 현장 전문가인 소방관들이 현장의 느낌과 교훈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교육,
살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돕기도 했는데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에서도 교육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안전체험관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세부터 성인까지 약 6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의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정지를 인지하는 방법, 119 신고 요령,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체험객이 직접 가슴 압박을 해보면서 정확한 압박 깊이나 위치 등을 알 수 있어서 생생한 체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건데 밀집 지역에 가게 됐을 경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또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사람 사이 간격이 30cm 이하로 좁혀지게 되면 시야가 가려져서 앞에서 사람이 넘어져도 뒤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고 밟히게 되면 갈비뼈 골절이나 흉부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져 폐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파가 몰리는 곳은 피하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나중에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폐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팔짱 낀 자세, 즉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오른손으로 왼쪽 팔 안쪽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서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미 넘어진 경우라면 머리를 감싸고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최대한 웅크린 자세로 옆으로 누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서와 양보가 압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안전체험관 장재현 체험 강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섭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충청권 공동대표단과 10일 벨기에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는 오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데요. 대표단은 브뤼셀에서 홍보부스 참관과 간담회를 가진 후 총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최지는 프레젠테이션 이후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김 지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개최지 최종 결정전을 치르는 만큼 대회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충남 지역 응시 인원은 16,000여 명, 시험장은 56곳인데요. 교육청은 시험 당일까지 수험생이 많은 입시학원과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 시험장 7곳을 마련하고 아산 충무병원을 병원 시험장으로 지정했습니다. 14일부터 사흘 동안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도 실시합니다. 당진 시민체육대회가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오는 12일 당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읍면동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종목은 축구와 배드민턴, 게이트볼과 계주 등 모두 8개이며 종합 우승팀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진시는 치어리딩 공연과 풍물놀이, 줄다리기 시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농어민수당을 1,448억 원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 15개 시군 23만여 농어민으로 기존에 가구당 지급됐던 수당은 올해부터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한 사람당 45만 원입니다. 수당은 지급 준비가 끝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올해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 태안군이 지역의 수건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재도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하다 경제성 부족으로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규모를 줄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군은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서산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태안반도로 올 수 있어 관광 활성화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은 충남도와 공동으로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도로 분야 SOC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 정부를 압박해왔지만 B씨가 0.58에 그쳐 지난해 7월 열린 국도 국지도 예비 타당성 조사 분과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은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수정 반영을 추진해왔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김태흠 지사도 지난 8월 취임 후 첫 태안 방문에서 가로림만 해상교량 등 국도 38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의사에 대해선 솔직히 얘기해서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몇 조짜리 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예산 1억 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간선 도로망 구축 수립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군은 특히 가로림만 해상교량의 규모를 기존 4차선과 함께 2차선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4차선으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는 3,11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2차선으로는 60에서 70%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가세로 군수 역시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이달 초부터 태안에서 생강이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생강 재배 면적은 183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올해 생강 가격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과 봄철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평년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안군은 태안 생강은 비옥한 황토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AI 차단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축산 차량 소독 강화와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의 주요 진출입 5개소의 통제 구간을 설정하고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 중입니다. 이번 주 금강수목원 내 단풍나무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은행나무를 시작으로 현재 단풍나무까지 노랗고 붉게 문들어 단풍놀이에 적합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목원에서는 메타세콰이어 길과 황토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충남도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입장료 없이 금강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조기는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며 조류 흐름도 강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위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정박, 선박 상태 등 취약 해역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보령해경 관내에서는 고립과 익수 등 연안 안전사고 6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